이 책에는 15살 이후 시각장애를 갖게 된 저자가 세상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경험하고 기록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지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삶 속에서도 끝내 자기 몫의 축제를 포기하지 않는 이의 이야기가 너무나 감동적으로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후천적 시각장애인이 된 저자, 그녀 본인의 그 솔직하고도 파격적인 이야기 함께 살펴보러 떠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목부터 너무나 강렬한 에세이 이 지랄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격한 제목 같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목 속의 이 축제의 상징처럼 보이는 에피소드는 책 초입에 바로 내온 불꽃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저자의 회상으로 진행되는데요. 회상 중엔 한밤중에 엄마와 함께 퍼뜨린 폭죽으로 인해 온 동네 개들이 미친 듯이 지저대고 온 동네가 불을 켜게 만든 소동이 등장하지요. 사실 이 모녀가 함께 웃고 있는 이 회상의 배경은 슬픔과 고달픔이 뒤섞인 삶을 살고 있는 저자는 시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상황에서 그렇게 고향집에 머물던 때였지요. 당시에 돈도 없고 일상도 갑갑했던, 그리고 자기 딸이 또 딸 스스로가 시각장애인이 될 거라는 그런 우울 속에 있던 때였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런 때에 엽기적으로 이 사고뭉치 같은 모녀가 오밤중에 온 동네가 고요히 잠든 상황에서 그 한가운데서 여러 개의 폭죽을 쏘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였지요. 동네 주민을 다 깨우게 이 난리법석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는 배를 잡고 웃어대는 그 모녀의 모습이 그토록 우울한 생활 환경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우리는 작은 축제를 벌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책 전체에 슬프면서도 애틋하면서도 또 재미있고 위로가 되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잘 잡고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이런 게 읽어가며 결국 저는 저자의 생존 방식으로 보였는데요. 즉 그녀는 종종 이렇게 떠들썩하기까지 해야 하나 하는 포인트 상황들을 일으킨 뒤에 그 안에서 그 고된 삶 속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불꽃들은 반드시 터질 수 있달까, 그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축제를 벌일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한달까. 책을 읽어가면 저는 저자의 마음이 그렇게 전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책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우리는 어떤 지랄 같은 상황 속에서도 지랄 맞은 불꽃 축제를 벌일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런 것이 삶을 사는 하나의 비결일 수 있다 말해오는 듯 했다는 것이죠. 저자는 시력을 잃어가기 시작하면서 남들과 똑같이만 살 수는 없다는 절망을 일찍이 마주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녀는 할 수 있는 한 많은 책을 읽어두겠다며 학교도 안 가고 도서관에 앉아 무작정 책을 읽고, 결국 눈이 충혈되어 집에 오면 책 좀 그만 읽으라 혼나던, 그리고 그런 때에도 꿋꿋했던 소녀 시절을 보내게 됐고요. 그리고 결국 저자가 택하게 된 생존 수단은 마사지사 일이었는데요. 이는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생계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어 시작된 일이다만, 저자는 이 일에도 조금씩 자기 직업에 대한 보람, 자부심 같은 걸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몸이 불편하고 뻣뻣해서 찡그리고 찾아오던 이들이 마지막엔 개운함을 갖고 웃으며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게도 되면서 말이지요. 이런 대목들 속에서 자기 직업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에 대해 우리 각자 자신의 하루를 대하는 태도는 어떠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소소하게 곱씹어 생각하게 챙겨보는 기회가 제게는 된 것 같았습니다. 저자가 탁월한 이야기꾼이라 그 모든 에피소드들에서 때론 정겹고 때론 눈물 짓고 하는 장면들도 펼쳐지게 되고 있었고요. 특히 저자가 엄마에게 느끼는 감정이 참 단순하지가 않은데요. 두 명의 사이를 가장 크게 갈라놓았던 건 일단 저자의 장애였지요. 엄마는 딸이 졸업하는 날조차 참석하지 않고 그 일에 대해 병신 학교라 창피했다고 털어놓을 만큼 이상적인 모습의 엄마라고 볼 수만은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게 해서 저자는 졸업식 현장에도 아무도 없는 일과 같은 이런 일들을 겪으며 상처를 겪기도 하고, 자기는 엄마에게 부끄러운 존재란 것에 대한 깊은 분노와 우울감, 그리고 외로움을 견디는 시간을 갖게도 되지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저자는 그런 엄마를 그냥 받아들여 버리기도 하지요. 잘 보면 그 엄마는 가난과 절망 속에서도 딸의 수술비를 위해 본인의 전부였던 암소 2마리를 팔아버리기도 했고, 딸에게 그런 여러 상처되는 말들을 하곤 스스로도 심적으로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랬다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였거든요. 어떻게든 딸의 장애를 극복해보기 위해 나름의 필사적인 수단들도 동원해봤던 거고요. 그렇게 저자는 참 당당하면서 또 엄마랑도 맨날 싸우면서 그렇게 서로의 부족함 속에서 시트콤 같은 모녀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 못난 엄마를 그냥 받아들여버리게 되는 거더라고요. 결국 엄마라는 존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일찌감치 알아버린 이 딸은 그 불완전함을 원망하는 곳에서 이 일조차 다시금 삶의 축제로 승화시킬 길을 찾는 걸로는 제게 보여졌습니다.
책 속에는 저자와 같은 친구들, 즉 시각장애인들끼리 타이베이로 떠나는 여행 일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와중에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여행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그런 수많은 편견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이들은 각자 자신만의 감각을 동원해서 충분히 보고, 듣고, 느끼고 있지요. 그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몹쓸 말뿐 아니라 몹쓸 생각들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되기도 하고, 여행이라는 게 꼭 보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걸 더욱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 보였습니다. 저자의 용기와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탱고 춤을 배우는 모습으로도 나타나는데요. 정말 저자에게는 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그렇게 자신을 막아설 수 있다고 생각되는 장벽이라는 걸 하나씩 깨부수기라도 하듯 자기만의 축제를 너무도 자기답게 잘 쟁취해 나갑니다. 참 장렬하게 아프기도 하지만 또 너무나 주체적이고 그야말로 살아있는 삶을 살고 있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시각장애인의 여행지나 탱고를 배우는 시간이나 불꽃축제를 벌이는 거나 이런 것들 등 책 전반이 뭔가 보이지 않으면서도 좀 시끄럽고, 그러면서 장애인 에세이라고 하면 뭔가 고요하고 적막한 느낌이 들 수 있다면, 반면에 이 책은 좀 거칠고 요란한 매력이 있달까요? 그래서 삶의 축제 같은 느낌이 든달까요? 그리고 그래서 더욱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여성을 만난 것 같달까? 그랬습니다. 저는 저자가 연민의 대상으로만 보이지 않아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는 무엇보다 저자가 정말 자기 스스로 우울해지거나 불행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데서 기인하는 것 같은데요. 제게는 이런 모습이 진짜 대단하고 존경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자기 처지를 기술하는 저자의 문체나 받아들임의 모습이 너무나 담담하기도 해서 그냥 우리도 함께 그런 장애물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삶을 꿋꿋하고 단단하게 선택해가는 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보이게도 되는 거였고요. 이 때문에 더 슬플 때도 있고 또 더 감동적일 때도 있고 또 위로가 될 때도 있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배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북리뷰도 슬슬 마무리로 이동해 보는데요. 저는 책을 갈무리하면서 책 속의 정신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 난 이 지랄 맞은 상황을 매일 겪어야 해. 그런데 어쩌겠어. 그게 내가 치러낼 삶인걸. 그렇다면 나는 나만의 축제를 열어가 보도록 하겠어. 라고 말이지요. 멋지죠? 저자는 이야기꾼이고 멋진 여성이고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저자였습니다. 이 첫 번째 책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두 번째 책을 벌써 따끈따끈한 신간으로 낸 참이더라고요. 좋은 때 이 책도 소개해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는 오늘의 책 소개를 마치며 다음에 다시 좋은 책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